안녕하십니까, 넘버세븐 이실장입니다. 자, 오늘 찍을 영상은 뭐 앞에서도 좀 예고를 하기도 했었고, 뭐 당연히 찍을 거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올해도 역시 최종 모델이 또 가공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종 모델과 다음에 이거는 이제 GM 모델이 아니라 이제 코리아 A2K, 그래서 이거는 김지찬 선수 모델이라고 나온 그 제품 1785죠. 김지찬 선수 배번이나 아니면 뭐 선수 각인이 없는 그냥 1785 그 품번이 적혀 있는, 하지만 얘를 이제 코리아 A2K라고 해서 판매가 되는 거죠. 일반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거. 얘는 홀 오브 페임 컴퍼니에서만 독점으로 판매하는, 즉 GM 모델, 게임 모델. 그래서 둘 다 1785 다음에 최종 모델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패턴의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은 예전에 올렸던 최정 영상 보셔도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최정의 대안이 1785일까 D33일까 이런 부분, 손님이 또 카페에 질문하셨고 또 아시는 분이 또 공교롭게 또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분 답을 드릴 거고요. 다음에 얘는 이제 참고 더 나아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막판에 요거는 김동주 선수 모델 복원판,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게요.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이것도 몇 개 갖고 있었었는데 이 모델 말고 얘 구형 모델 이상하게 인연이 안 돼서 다 뺏겼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뭐 글러브에 대한 설명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후반부에는 사람들이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홀 오브 페임 컴퍼니에서 만드는 GM 모델과 이 코리아 A2K가 뭔 차이가 있냐, 그리고 왜 GM 모델은 얘한테만 사야 되냐, 그럼 대체 홀 오브 페임 컴퍼니는 뭐냐 라는 것까지, 그거는 어찌 보면은 뭐 뇌피셜일 수도 있고 이쪽 업계에 있다 보니까 아는 얘기일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실장님 윌슨이랑 많이 친하세요? 왜 이렇게 아머 스포츠랑 관계가 있어요? 막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니 공교롭게 이 가공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또 가공을 해드리니까 이걸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찍는 영상이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해 나갈 거고요. 일단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1785랑 최정의 차이는 뭡니까? 최정과 D33이 같습니까? 1785가 같습니까? 라는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거는 조금 더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 비밀은. 자, 일단 최종 모델 올해 모델이에요. 별이 많이 찍혀있죠. 뭐지? 골든글로브 받은 숫자라는 말이 있던데, 어쨌든 올해 모델이에요. 22년형 GM 모델, 게임 모델. 홀 오브 페임 쪽에다가 그 이준 대표님한테 물어봤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럼 추가 생산이 안 됩니까? 네, 안 된답니다. 네. 그래서 매년 최종 모델이 나왔지만 꼭 뒤늦게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있을 때 저한테 물어서 실장님 구할 방법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업체들에서 도매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홀 오브 페임 컴퍼니에서 판매가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이 모델이 오더도 안 될 뿐더러 요 웹이나 뭐 이런 스펙 자체가 배색을 떠나서 주문 제작이 안 되고 딱 최종 모델로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이 선수의 인기가 있기 때문에 요걸 살려면 연초에 그 선주문 받잖아요. 예약. 네, 그거 말고는 법 없습니다. 네, 뭐 여러 모델들이 나와서 예약한 수량보다 뭐 이렇게 생산된 계획된 수량보다 예약이 좀 적으면 남은 수량은 본사에서 판매하는데, 올해 보니까 다 완전 다 품절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뭐 프리미엄 붙어서 판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수량 한정이라고 그렇잖아요. 수량 한정, 리미티드 막 그런 느낌. 네. 그런데 그러면 뭐 하냐고요? 잘 써야지.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같은 최종 모델이에요. 이게 몇 년도 모델일까요? 이게 18년도인가 19년도인가 아무튼 모델이 있고, 이건 새거 제가 가공한 거고요. 얼마 전에 손님 오셨어요. 최종 모델. 네. 이것도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모델 가공 끝나서 사용을 하시는데 너무 잘 사용을 하셔서 제가 좀 빌려주세요 해서 받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손이 한 라지 이상 되는 좀 크신 분이고요. 정말로 잘 쓰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손가락과 매칭돼 있죠. 뭐 어디 하나 휘어진 데 하나도 없고 그냥 그 모양 그대로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내 관절만 잡았었어요. 그러면 공이 어떻게 잡힐까? 네, 어느 부위든 내가 다 흰색 공으로, 그렇죠? 다 물리고, 네, 바닥도 물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힌지 부분 여기도 단단하게 잡히는, 잡히고 웹 쪽도.
그리고 또 뭐죠? 여기 늘어났나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래 썼음에도 불구하고 웹이 늘어난 흔적이 없죠. 네, 그냥 이거예요. 그리고 글러브 끝이 앞을 보고 있고요. 항상 이 각을 만들었을 때 닿는 것도 잘 되고 빠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롤링을 해서 이렇게 물든 아니면 앞으로 치든 간에 다 잘 물리고 포구면 포켓 다 볼집과 포켓 다 잘 잡히는 거예요. 자, 최종 모델에서 쓰실 때 사람들이 조금 이제 처음 살 때 좀 불만 중에 하나가 이 내피 이 엄지 안쪽이 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아랫벽을 잡아준다라든가 계속 쓰다 보면 펴져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뭘까요? 야,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보일라나? 자, 요 부분 보시면 여기가 뭐 고랑처럼 파져 있죠. 마타를 중심으로. 예, 보이시나요? 요 부분이. 즉 볼록 쑥 들어가고 볼록 나오는 이 검지중지 사이가. 자, 이 글러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가 판판해질 수가 없어요. 여기를 사람들이 되게 뭐랄까 우는 거에 대해서 좀 노이로제가 걸렸다. 아니 노이로제는 좀 표현이 그렇고 우는 게 너무 싫으셔가지고 여기 계속 이렇게 손으로 누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 돼요. 왜? 구조적으로 마타가 들어가 있어요. 자, 마타라고 표현하는데 윌슨에서 이제 갭 웰팅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타는 이제 일본에서 쓰는 표현이라면 그 갭 웰팅 시스템이 들어갔을 때 이 펠트와 펠트 사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공간에. 즉 마타와 마타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보통 글러브는 붙어 있잖아요. 검지 손가락들이 이렇게 붙어 있다면 없네 여기. 예, 이렇게 붙어 있다면 손가락이 잠시만요. 이렇게 검지중지가 붙어 있다면 마타가 있다는 건 뭘까요? 이게 찢어져서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 1785나 D33이나 모든 그런 제품들에서 공이 발견되는 현상인데 안 그런 글러브가 있어요. 뭐죠? 마타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알비스 모델. 걔는 펠트 자체가 이렇게 U자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검지 펠트와 중지 펠트 사이 마타 부분이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거기서 거의 판판해요. 그래서 뭐 글러브 설명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펠트도 이렇게 디귿자로 붙어 있는 데다가 거기다 더블판. 그리고 포켓이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안 밀려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꺾는 부분이 어디였어요? 대부분 이 글러브처럼 요 부분을 꺾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관절 잡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알비스 모델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 제가 가공할 때는 그 부분도 잘라서 다 튜닝도 해드리고 했는데 뭐 기본 태생적으로 얕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판판하다라고 하면 마타가 있는데 판판하다라고 하면 그래서 구보타 글러브도 그 부분 많이 우는 경우 생겨요. 제대로 쓰시면 즉 코어를 잘 눌러서 공을 잡을 때 누르다 보면 아니면 포켓으로 갔을 때 이쪽으로 갔을 때 어떻게 돼요? 포켓 즉 검지랑 엄지랑 왜 말해? 포켓으로 갔을 때 눌러야죠. 쥐어짜겠죠. 그러니까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많이 튀어나오진 않았죠. 스핀을 멈춰줄 정도 누르다 보면 당연히 이 공간이 이렇게 모여서 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차라리 더 신경 쓰셔야 될 게 이 힌지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깥쪽으로 되어 있냐 안쪽으로 되어 있냐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안쪽으로 했다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게 대부분 좁게 되는 현상은 어떤 경우에 생긴다 그랬죠? 빵이 이렇게 포구면에 팜 사이즈 폭이 넓을 경우 당연히 여기는 이렇게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위는 넓으니까 안 물리잖아요. 이게 물리려면 힘을 줘야 돼. 그럼 어디? 아래가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볼집이나 포켓 쪽에 우는 부분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글러브예요. 그래서 요 글러브를 보시면 글러브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 들어갈 공간이 얘는 없죠. 즉 글러브를 끼고 앞으로 나란히 하고 팔꿈치 내리면 안 보여요.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제껴야 돼. 근데 문제는 뭐죠? 네, 소프트볼 공이 잡혀. 그럼 이 똑같은 멜파토리예요. 제 거. 공이 들어가서 잡아. 안 멈춰. 잡아. 안 멈춰. 꽉 잡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좁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가 나오죠? 약지 부분이 튀어나와요. 얘는 그래서 되려 안 울었어요. 안 울죠. 이 부분이. 왜? 활용이 안 되니까. 밀고 나가니까. 계속 펴서 누르고 있거든요. 그럼 공이 잡힐까요? 안 잡히죠. 거기다 뭐야? 검지 돌아가 있어.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문제는 뭘까요? 이 웹을 한번 보자고요. 보이시나요? 자, 웹 보이시죠? 당겨 볼게요. 자, 어때요? 이만큼 늘어났죠. 예, 즉 공이 여기서 안착이 계속되는 거죠. 이렇게. 네. 아이웹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뭘까요?
웹이 결합된 끈, 즉 XX 부분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모델을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웹 아래가 이렇게 웹 아래가 세 줄로 묶여 있어요. 윌슨 스태프에 나오는 방식이죠. 기존에 이제 판매되는 미국형 GM 모델이라든가 미지 A2K들은 이 두 겹으로 X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최정 선수 같은 경우는 한 겹으로 되어 있는 대신에 세 개가 들어가 있죠. 네. 왜 이렇게 놨을까요? 이거는 뭐 이것도 한 가지 썰이라기보다는 검증된 얘기인데 이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정 선수는 또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언제 그런 일이 생겼냐? 아톰즈 코리아에서 최정 선수 글러브 모델이 시그니처 모델로 나왔던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그때 웹을 뭘 썼는지 기억하세요? 네, 도나이아 웹. 즉 웹 아래 V자로 가죽이 붙어있는. 그래서 최정 선수 모델에서는 어떻게 됐죠? 그렇죠. 요게 들어간 거예요. 끈이 얘랑 얘가 분리되어 있는, 그리고 가죽으로 되어 있는, 즉 웹이 잘 안 늘어나게끔 요런 방식을 쓴 이런 방식의 웹을 썼었죠. 그래서 1년 정도 최종 모델이 이제 아톰즈 코리아에서 판매될 때 저 웹으로 빨강에 검정색 기억나시나요? 네, 610 베이스에 그 제품이 이제 선수한테 지급이 됐었고, 다시 이제 최정 선수가 윌슨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최정 선수는 요 아랫부분이 안 늘어나게 세 줄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서건창 선수도 이렇게 세 줄로 튜닝해 준 적이 있었고, 아니면 XX만 들어간다면 좀 더 두꺼운 끈으로 제가 6mm 끈으로 바꿔준 적이 있었죠. 비용 받고 튜닝해 드렸었어요. 왜? 이 부분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서건창 선수 글러브는 시정이 1786이기 때문에 포켓이 좀 깊어서 치고 들어간 경우는 있지만, 최정 선수 모델은 잘 쓰면 이게 튀어나올 일이 없어요. 이렇게. 예. 몇 년을 써도 왜? 스핀을 제대로 포그면에서 이렇게 멈춰주거든요. 포켓에 들어가도, 포그면은 당연히, 볼집은 당연히 되겠죠. 포켓에 들어가 딱 스핀을 하면 웹이 안 닿아요. 그런데 이게 못 멈춰주기 때문에 치고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고 최종 모델에서 가장 큰 안타까운 점이 하나가, 몰라 여기가 안 늘어나게 잡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쪽이 많이 늘어나는 현상을 되게 많이 봐요. 그 이야기의 반증은 뭘까요? 즉 포그면이나 포켓, 볼집이나 포켓에서 공을 제대로 스핀을 멈춰주지 못하니까 결국 웹으로 치고 나가고 꽉 쥐어야지만 여기에 안착이 되는. 하지만 그게 완벽히 스핀을 멈춰줬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순간적으로 탁 하고, 즉 제가 공이 잡히는 메커니즘은 뭐라 그랬죠? 완충 앤 스핀. 순간적으로 회전을 멈춰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래 쓴 글러브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얘는 까짐이 거의 없어요. 얘는 많이 까졌죠. 왜? 실밥에 달아서. 여기가 하얗게 돼 있죠. 보시면 보이시나요? 허연 거 보이시죠? 다 까진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 최종 모델과 예전 슈퍼스킨 최종 모델, 그 작년 최종 모델 보면 뭐 패턴상의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였죠? 그러면 최정이 D33이랑 비슷할까요? 1785랑 비슷할까요? 저는 1785에 한 표를 던졌습니다. 공교롭게 어느 유튜버께서 그걸 올리셨더라고요. D33이랑 비슷하다. 근데 제가 그 훨씬 전에 카페에 질문했을 때 D33은 아닙니다. 예. 최정은 1785입니다.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링크를 갖고 와서 보여줘요. 저도 잠깐 보긴 했었는데, 저도 대충 봐서 잘 몰랐는데, D33은 아닌데? 라고 생각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23년형 모델 D33에서는 뭐가 바뀌었대요. 그러고 보니 비슷한 것 같기는 해. 자, 가장 큰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22년형까지의 D33과의 이야기예요. 23년형은 하나가 바뀌었지만, 기존에 만약에 지금 구할 수 있는 글러브라면, 현재 지금 유통되는 글러브의 D33으로 비교한다면 최전과 전혀 다른 글러브예요.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보이시려나? 이게 시안성이 좋으니까. 엄지 이 안쪽을 보면 4칸이죠. 그리고 뒤편은 3칸이에요. 즉 이게 한 칸이 더 들어가 있어요. 왜 여기까지 안 내려오죠? 손가락이 안 들어가니까. 여기를 더 잡아주게 하기 위해서 내야 글러브 4칸이 들어가 있고요. 새끼 부분에 이게 살짝 이렇게 휘어져 있죠. 자, 기존의 D33 글러브를 보면 그런 게 없어요. 3칸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휘어져 있는 게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D33과 최정과 비슷하다고 느끼는 점이 뭘까요? 바로 이 검지 중지 사이에 이 끈이 들어갔다는 거죠. 즉 공이 끼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마타가 있는 글러브를 3루를 보다 보면 강한 타구가 들어오면 검지 중지 사이가 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투수는 왜 이렇게 놨을까요? 투수도 기억나시죠? 투석 강습타고 바꿨던가 했을 때 공이 껴서 글러브 채로 토스하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이즈가 좀 큰 글러브들은 요거를 넣어서 좀 이 사이를, 특히나 이 개벨팅이라고 하는 마타가 들어가 있다면 더 잘 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거를 넣어줌으로써 공이 끼는 걸 방지하기 위한, 이거는 외야 이치로 글러브도 적용되는 방식이 똑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만듦새를 떠나서 글러브를 직접 가공해서 써본 결과 D33 모델에 사실은 세일이 되게 많이 나오던 모델 중에 하나예요. 올라운드라고 판매가 되거든요. 사이즈는 11.75라고 나와요. 똑같은 11.75, 178하고 똑같은데 얘는 엄연히 미국 사이트에서 올라운드, 즉 올라운드 아니 투수 글러브로 판매가 되는 제품이에요. 검지 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올라운드로 판매를 하죠. 즉 투수 글러브예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가장 틀린 게 이 펠트의 두께나 글러브의 이 만듦새가 좀, 이 안에 자재들이 완전 달라요. 그리고 만들어진 형태 자체도 글러브가 넓게 벌어지거나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여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후배들도 뭐 A2000이나 A2K D33을 사서 처음 입문하는 친구들 왜 세일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올라운드 비슷한 이제 큰 이제 내야 글러브 아니면 올라운드 겸 내야를 이걸 선택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주변 분 한 달에 거쳐서도 마찬가지로 쓰다 보면 이도저도 아닌 글러브가 되는 경우예요. 내야로 쓰기에는 공이 많이 타고, 실제로 D33 써보신 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내야 보기엔 되게 둔감해요. 그렇다고 투수는 안 보시잖아요. 외야 보기에는 또 작아, 깊지도 않아. 그냥 얘는 투수 글러브예요. 사실 이 패턴이 제일 좋았던 거는 뭐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핑거 홀더가 있고 이 밑에 이렇게 윌슨에서 특징 중에 하나 있죠. 이렇게 혓바닥 나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손 들어가는 방식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가서 이 듀얼 뭐라 했죠? 이거 듀얼 웰팅 웹인가? 듀얼 힌지 웹이 듀얼 웰팅 웹인가? 듀얼 힌지겠구나. 듀얼 힌지. 웰팅은 줄이니까. 듀얼 힌지 웹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새벽 시간이라서 정신이 없어서. 롤링스 글러브 슈어저 모델 위에 비슷한 거 있어요. 그런데 폭이 좀 좁은 거. 그런 모델로 해서 예전에 뭐 정재훈 선수라든가 여러 이제 프로 선수들 지급됐던 모델이 있어요. 그게 바로 D33 베이스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얘는 투수 글러브가 맞아요. 그래서 내야를 보기에는 크게 벌어진다라든가 이 가게나 다음에 이 글러브 손가락이 빠짐 이런 부분들이 안에 펠트 부자재 달라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끊기는 방식도 달라요, 손가락이. 그래서 D33은 이 펠트 중간에 끈이 관통이 된다면 1785나 최종 모델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펠트를 감싸면서 끈이 들어가서 더 넓게 벌어지고 조작성이 좀 더 손가락의 조작성이 좋아지는 차이가 있는 거죠. 2023년 D33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한 칸이 더 생겼어요. 그래서 얘랑 되게 유사함이 보여요. 다음에 새끼 각도도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도마다 다르긴 한데 이게 D33을 이거를 했을까 1785를 봤을까라고 봤을 때 보면 글쎄요, 저는 약간 1785에 가깝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래도 한 가지 원류는 똑같다고 봐요. 뭐냐? 마타가 들어가 있고 와이드 힌지가 있다라는 거. 즉 미즈노로 치면 1형, 2형, 3형. 3형이 그렇잖아요. 마타가 있는 형태.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 이렇게 마타가 있는 류의 글러브들이 1785라든가 D33이라든가 아니면 알비스 모델, 호세 알투베 모델 등등등 1785까지 다 같은 계열, 3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윌슨에서 만약 1형, 2형, 3형이 있다면 같은 계열이지만 이 최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건지 아무도 몰라요. 이건 이준 대표님이랑 통화한 거예요. 네. 나오지 않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한 안에 뭐가 약간씩 바뀐 거라든가 펠트 두께라든가 강심의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물론 이 웹 자체도 오더가 안 되는 웹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최정 오리지널의 모델인 거지 이거와 비슷한 모델은 없습니다라고 최정 이준 대표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완전 다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 원료는 이렇게 마타가 있고 와이드 힌지 계열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게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와 가깝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엄연히 투수용으로 나온 거고 얘는 엄연히 내향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무게감이나 사용함에 있어서 최정의 대안을 본다. 그러면 1785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원류이긴 한데, 네.
뭘 쓰든 상관없지만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내야 쓰기엔 되게 불편하다라는 거. 이상하게 둔탁함과 펼대 두께 조작감 이런 부분들, 물론 웹의 영향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1785를 선택하시는 게 어찌 보면 최정을 사고 싶은데 이런 마타가 있고 와이드 힌지가 있는 내야 글러브 쓰고 싶다 11.75에, 그렇다면 저는 이 김지찬 모델로 나왔던가 뭐 코리아 A2K에서 1785로 나온 모델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에 이어서 그래 이거 쓰든 이거 쓰든 이거 쓰든 이거 쓰든 뭔 상관이 있냐, 잘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마타가 있고 와이드 힌지가 있는 글러브를 잘 쓰는 방법이 뭘까라고 접근을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잘 쓴 글러브가 있고 길든 글러브가 있고 잘못된 글러브가 있었어요. 자, 이게 왜 잘못됐다라는 거는 뭐냐, 공 두 개를 넣었을 때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돌고, 그렇죠? 여기를 잡으면 여기는 안 들어가고, 제가 옛날 영상에 올렸다. 그러다 보니까 힌지가 좁아지고, 왜 넓은데 오므리다 안 잡히니까 더 잡아 쥐어짜오고 약지가 튀어나와서 글러브가 백으로 잡으면 이렇게 흘러나온다라든가, 딱 여기 잡히지 않으면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 물론 이건 잘 돼. 그럼 어떻게 해? 요거는 잘 되겠지만 여기서 롤링이 들어가면 다 흘러나간다, 핸들링이 들어가면 타고 나간다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그렇다면 워스트 케이스를 몇 가지를 더 갖고 와볼게요. 얘는 베스트 케이스고. 자, 최근에 1785 글러브들이 이렇게 세 종류가 왔어요. 네. 시기가 다 다르게 온 거예요. 자, 보통 흔히들 1785들 접근할 때 실패하는 이런 형태를 되게 많이 보시죠. 어떻게 하죠? 여기 좁고 여기 좁고 이렇게 만들고 휘어놓고 이제 뭐 하죠? 네, 딱 놓고 딱딱딱딱 때려. 잘 잡히네. 이거 진짜 많이 하세요. 그리고 뭐 실사 가능이라든가 길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중고로, 이분도 중고로 사신 거예요. 사자마자 이건 아니다 바로 보냈어요. 왜? 천정누리 해보면 알거든요. 천정누리 해보면 틀어서 이렇게 오물이 담지 않으면 안 잡히거든요. 그럼 땅볼은 어떻게 잡냐고요? 들어갈 때가 있을까요? 그럼 캐치볼은 여기가 공이 잘 들어갈까요? 여기가 공이 잘 들어갈까요? 아랫벽 윗벽 개념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죠? 항아리. 네. 근데 얘는 좁은 항아리예요. 그래서 이 글러브를 쓰게 되면 손목을 제껴서 오므려서 닿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글러브, 제가 손님들한테 말씀드려요. 글러브 길이 잘 들었냐 안 들었냐 감별하는 방법 단 하나라고요. 손등을 바닥에 대시고 내가 인체 신비처럼 5손가락에 관절을 오므렸을 때 공이 잡히냐라는 거죠. 네. 하나도 안 잡혀요, 얘는. 근데 보고 때리면 쫙쫙 물려요. 근데 이게 얼마큼 오므린 거죠? 끝이 단단 소리죠? 그럼 여기가 과하게 넓더라죠. 손가락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글러브질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이 케이스를 정말 많이 보는 케이스. 그리고 힌지도 보면 어떻게 됐어요? 아래를 좁혀놨죠. 왜? 여기를 넓혔는데 여기까지 넓혀버리면 진짜 안 잡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업체에서 서비스 길가를 받는다라든가 아니면 그런 글러브들을 계속 써오셨던 분들이 만드고자 하는 방향이 바로 이 방향이에요. 아주 1차원적으로 접근한 거죠. 즉 캐칭 볼을 하는 거. 그 다음 단계가 어찌 보면 이렇게 넓은 항아리를 만드는 거죠. 그럼 얘는 뭘까요? 최악 모델. 같은 1785 베이스죠. 예.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손님이 이제 보내셨어요. 바닥이 어떻게 돼 있죠? 다 울어 있죠. 네, 다 주름이 져 있어요. 이건 글러브를 보니까 검지를 안 빼고 211을 꼈어요. 손 착수를. 자, 마타가 있는 글러브는 211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알비스 선수는 211에 검지 빼고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 글러브를 211을 꼈는데 이 낀 상태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쥐어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맞나? 즉 외야 글러브 만든 거예요. 살짝 잡으면 안 잡혀. 꽉 쥐어야 돼. 꽉 쥐어야 돼. 그러니까 힌지가 여기에 형성되고 바닥이 울었죠. 그럼 이건 반접일까요? 아니에요. 반접이가 아니에요. 얘는 여기 검지중지 사이 보이시죠?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타원형으로 뚫렸죠? 여기가 눌려진 거예요. 나름 여기는 또 넓어요. 그래서 얘도 항아리 계열인데 2를 껴서 만나게 쓴 거죠. 그럼 얘는 아까보다 더 심하죠. 땅볼이 더 들어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맨손으로 잡을 때 이렇게 되는데 안 들어간다는 거죠. 얘가 더 극대화된 케이스예요. 즉 이렇게 쓰던 거를 공이 도니까
2를 끼고 더 쓴 거예요. 더. 그럼 이 모양이 나오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 글러브예요. 자, 이 손님은 야구 잘 모르신대요. 그냥 사서 본인이 그냥 영상 보고 뭐 따라했든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글러브 3개라고 갖고 왔지만 이거까지 4개잖아요. 차라리 이게 나아요. 그냥 넣고 그냥 반 접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다 썼어요. 다 손가락. 그러니까 얘는 돌지는 않아요. 돌지는 않아요. 네, 랩도 잡히고 돌지는 않아요.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어설픈 길각을 잡거나 항아리보다 차라리 이렇게 반잡이가 낫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다면 이거랑 비교를 하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날까요? 다양한 퍼포먼스 승부죠. 여기서 이렇게 핸들링이 들어간다라든가 롤링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요? 못 물어주는 거죠. 캐치볼 자체, 공발바닥 소발바닥이라든가 천정률이라는 걸 할 때 보면 그냥 손바닥 보고 때리기에도 뭐 이게 좀 더 낫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을 캐칭할 때는 얘가 훨씬 더 잘 물리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살아있는 공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좁아요. 즉 벽면부터 달 확률이 높은 거죠. 왜? 포구면 폭이 좁으니까 타고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즉 공이 와서 물리는 형태를 잡아야 되는데 이런 글러브들이 와요. 자, 물론 이분들은 다 저희 회원이기도 하고 제 영상을 보고 느끼시는 분들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고가의 글러브 이 돈만 해도 지금 얼마예요? 예, 하나에 50만 원씩만 쳐도 지금 200이에요. 이게 다 빵원인 거예요 지금 값어치가. 저는 이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적 모델이냐 1785냐 뭐랑 비슷하냐 그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냐라고 봤을 때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맨손으로 편하게 공 잡는 방법으로 쓸 수 있게 길을 들여가는 게 맞는데 외형적으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그리고 글러브 자체를 조작력을 주려다 보면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비단 윌슨뿐만 아니라 이런 미즈노 글러브에서도 똑같이 해당 사항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손님이 이제 20대 대학생인데 갖고 왔어요. 랩을 한번 볼까요? 이만큼이 늘어났죠. 자, 어때요? 늘어난 거 보이세요? 예. 군대에서 월급 모아가지고 나름 야구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비싼 미즈노 프로를 샀는데 이만큼 늘어나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문제는 이거 외부 가공 받은 거예요. 본인이 길들인 게 아니라 업체에서 이렇게 돼서 온 거죠. 탁탁탁탁탁탁. 네, 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하면 타고 나가서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은 점점 늘어나서 끈이 이렇게 늘어나 있죠. 즉 조작력에 연연하다 보면 즉 캐치볼 안 되겠죠. 거의 비슷한 베이스, 어차피 사카모토 베이스니까 이렇게 나온다면 어디가 잘 들어가냐라는 거죠. 땅볼이 들어갔을 때는 어디가 잘 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얘는 일로 잡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얘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럼 잡았을 때, 물었을 때 편하게 잡혀야 되는데 얘는 앞으로 나가냐고 하면 안 들어온다는 거죠. 에이 실장님 이건 5D잖아요. 손목이 다르잖아요. 5D를 가공한 걸 볼까요? 제가 가공한 거랑 업체에서 가공한 거예요. 이 친구가 사용하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글러브는 각이 먼저냐 조작력이 먼저냐. 각이 먼저다. 그럼 조작력은 뭐죠? 내 관절의 움직임을 쓸 수 있냐. 그럼 제 걸 가지고 5D잖아요. 똑같이 제가 글러브질에서 해볼게요. 이것밖에 안. 그래서 사람들이 오 힘들다고 하죠. 근데 이 상태로 유지돼서 그냥 편안하게 앞으로 오는 걸 잡고 롤링해서 잡고 오는 걸 물어서 쓰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결국 이런 글러브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 미즈노고 얘는 윌슨이잖아요. 왜 이렇게 비슷한 모양들이 나올까요? 다행인 건 얘는 운동장은 아니야. 예, 항아리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나 잘 안 되면 이를 끼고 이거나 왜 다 똑같을까요? 전혀 다른 글러브 두 개가. 엄연히 패턴이 다른데 얘는 개벨팅 지금 마타도 있고 와이드 인지고 얘는 그냥 미즈노 사카모토의
사카모토 베이스인 5D 그 모델인데 1형에 왜 같은 모양이 나와야 되냐는 거죠. 실장님 실장님이 길들인 이거와 이것도 같지 않나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혀 달라요. 손 넣어보시면 네, 글러브 밸런스가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이 고의 높이도 다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1221 관절 만지는 걸 매만져 주시고 이 정도만 움직이면 근데 공을 잡을 때 움직인다 그랬어요? 아니요, 공 잡을 때는 이거라 그랬잖아요. 편하게 툭 그냥 이거예요. 우리가 맨손 공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잡죠. 내가 이걸 쓰나요? 그냥 이거예요. 그럼 똑같이 글러브 끼고 나오면 이거 될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럼 웹이 많이 굽힐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비트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트로 올라갈 때 칸수가 뭐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표현하지만 전혀 웹의 문제는 없어요. 큰 역할을 안 해요. 일로 왔다 잡어. 아래쪽 가락 위쪽 가락. 웹이 휘거나 이렇게 말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다 말아요. 왜? 안 멈춰지니까 더 세게 누르려면 웹이 잡고 있으면 안 눌러지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 말아서 비슷하죠. 늘려놓고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좀 화가 나고 안타까워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 1785 베이스라고 표현하는 아니면 마타가 들어있고 와이드 이제 11.75인 제품들 특히 내아형에 있어서는 1785가 됐든 최정이 됐든 모양들이 나왔을 때 손가락들이 어떻게 된다? 쭉쭉쭉 뻗어 있어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내 관절을 매칭시켜서 1, 2, 1 세나그를 만들어야 되고 와이드 인지는 확실하게 내가 힘을 딱 받을 수 있는 이 부분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메카닉이에요. 이게 나중에 세나글 파트 11에 나올 거예요. 접힌 것 같죠? 이거랑 비슷한 것 같죠? 펴볼게요. 살아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만 쓰냐? 아니죠. 코어도 쓰죠.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절대로 글러브가 아무리 오래 써도 이 모양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네, 그럼 여기도 잡히는 거예요. 그럼 아래쪽 힌지까지 다 잡히는, 어디가 됐든 다 물리는 글러브가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조금 쓰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가 또 이렇게 볼록 대꾸복구라 그러죠. 일본말로 이렇게 올록 들어가죠.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거. 그냥 내 관절 1, 2, 1 세나글 보시고 거기에 나온 대로 만져주시면 되고 아랫벽 윗벽 잡아주시고 웹은 펴주시고 똑같이 이 부분은 돌면 안 된다 그랬죠. 아까 그 항아리 최종 모델 보면 아시겠지만 저 어때요? 아랫벽 윗벽이 걸릴 수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 있고 이쪽으로 극단적으로 돌아가 있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휘어져 있는데 물 수 있을 각이 없죠. 그래서 웹에 걸렸을 때 아랫벽, 아래쪽 가락, 위쪽 가락은 뭐라 그랬죠? 검지. 그럼 엄지는 받쳐주고 위쪽 가락. 네,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 안 빠지죠. 아래쪽 가락, 위쪽 가락, 아래쪽 가락, 위쪽 가락. 즉 아랫벽, 윗벽, 아랫벽, 윗벽. 땅볼이 된다. 아랫벽, 윗벽이 치환된다. 그러면 윗벽이 아랫벽이하고 아랫벽이 윗벽으로 하죠. 아랫벽, 윗벽, 아랫벽, 윗벽, 아랫벽, 윗벽 물려준다. 그럼 빨리 뺀다. 그럼 걸었다. 안 떨어지죠. 돌려서. 이건 나중에 갠다 빵떡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들어온다. 빨리 빼서 갈 수 있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들어왔다. 그럼 빼서 갈 수 있는. 잡는다. 멈췄다. 옮길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웹 모양은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형태의 글러브 모양이 나올 거라는 거. 그리고 코어는 확실히 늘러주는 검지 자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다 보면 이 사이는 좁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2일기면 어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비추하고 싶어요. 정말 손이 크시면 예, 가능하겠지만 진짜 웬만큼 크지 않으신 분들은 2일 이렇게 끼긴다면 이제 마타가 있어 너무 깊어져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2일에다 검지를 뺀다 그러면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차라리 2일 낀다면 1787 베이스가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면 이제 서비스. 네. 최정과 김동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냥 이거는 앞에 KB13 모델 그 헤이즈 선수 모델 제가 영상 올렸잖아요.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이준 대표님한테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이 패턴 베이스 뭡니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구형 1787 베이스에 가까운 그 글러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 김동주 선수 모델 복원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패턴도 똑같이 복원했대요.
웬만 고급 앱을 지금 1787에 넣은 게 아니라. 그래서 보시면 딱 껴보면 아 구형 1787이구나. 그리고 요 앱이 들어있기 때문에 손님들 중에서도 구형 1787에 고급 앱 쓰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예, 그 글러브도 제가 KNB 쪽에다 요청해서 만들었었던 거긴 한데 황재균 선수 그 테스트용으로. 그래서 그때 만들었을 때 그 모델 잘 쓰셨던 분들 있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쫙 퍼져요 이렇게. 뭐 약간 올라운드 투수 느낌 같은 거. 예전부터 동주 형이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김동주 선수와 인연은 조일이 처음 시작할 때 거의 그러니까 이 27, 8 그때 막 그랬을 때 잠실야구장 가서 글러브 막 굳혀드리고 뭐 조일이 글러브 납품하면서 그때 이제 친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김동주 선수 쓰던 글러브가 뭐였냐면 디업전 글러브 바둑판 투수 앱을 썼었어요. 그게 디업전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미즈노 프로 예전 그 엠마크 디업전. 네. 얼마 전에 디업전 하나 들어왔구나. 네. 보여드릴게요. 디업전 글러브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거 아시는 분들은 진짜 옛날 사람. 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디업전 써 있죠? 그리고 안에 미즈노 프로가 이렇게 필기체로 보이시나요? 안 보이나? 빛이? 네, 이렇게 보시면 미즈노 프로가 필기체로 써 있어요. 옛날 주머니 보면 나왔듯이 이렇게 필기체로 그냥 미즈노 프로 써 있고요. 둥글둥글하게. 네. 그리고 마크가 이런 식으로 M 마크인데 엠버가 없죠. 예. 요게 디업존이에요. 되게 오래된 모델이죠. 예. 그 디업존 글러브만 하더라도 제가 조일이 시작할 때도 그때 단종됐던 모델 그때는 미즈노 프로 3D 당시니까 그 전의 모델인데 디업존 투수 글러브 바둑판에 거기다 주머니 없는 검지 주머니 없는 그 모델로 3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보정해드렸던 기억이 다 열어서 컴파운더 다시 해서 보정해드려서 그 시즌 막판까지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썼던 글러브들을 보면 거의 좀 올라운드 형태의 비슷한 3루용을 많이 쓰셨어요. 아롤도 쓰셨었고 조일에서 만들어 나가던 제품들도 그리고 저희가 일본 갔다 와서 그때 당시 2008년도에 나갔던 그 김동준 선수 모델들 조일이 그때 당시 많이 쓰셨죠. 사람들 WBC 이후에 그 패턴은 이제 아롤 PMH 패턴을 조금 사이즈 인치업을 해서 나갔었죠. 요거랑 비슷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는 그 아롤 PMH 모델과 1787 좀 이렇게 고급 앱을 달아놓으면 되게 비슷한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올라운드 투수 같은 느낌의 네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롤 투수 글러브가 어디였지? 아식스 롤링스 투수 글러브가 글러브 너무 많아서 못 찾겠어요. 그런 글러브가 여기 있다. 약간 요런 느낌 비슷한 어떤 건지 아시겠죠? 요런 느낌의 이제 그런 삼루수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최종 모델은 제 손에는 조금 안 맞는 느낌. 손도 좀 작고 제가 그래서 마타도 있고 좀 저한테 조금 안 불편한데 저는 요 모델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었던 모델이에요. 기회가 되신다면 예전에 1787을 좋아하셨던 분들 그 KB 13 모델 헤이즈 모델 설명할 때 옛날 야구인이시라면 요 모델 혹시 구하실 기회 있으면 이거 구해서 쓰시는 것도 소장하고 쓰시는 것도 어찌 보면 옛날에 구형 1787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괜찮을 거예요. 네. 펠트도 여기도 좀 더 상대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두껍게 나왔지만 옛날보다 조금 덜 얇긴 하지만 그래도 네. 그 만듦새가 그대로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편하게 3루용으로 쓸 수도 있고 얘는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 넓게 쓰셔가지고 2루나 유격수용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루 전용의 패턴이라고 보이긴 어려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이제 홀오브 페인 컴퍼니는 대체 뭘까? 왜 거기만 얘네들이 이렇게 GM 모델이라는 거 판매를 할까? 자, 일단은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이거 아껴 먹는 커피예요. 이게 어제 제가 이 커피를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2잔을 받아서 한 잔은 어제 마시고 한 잔은 오늘 마시고 있는데 냉장고에 보관해뒀다가 네. 정말 귀한 커피예요.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사는 커피. 네. 마크는 저희 공방 위에 있는 커피숍이에요. 어제 진짜 또 기분 좋았던 일이 저한테 이제 미트를 사갔던 친구죠. 초등학교 선수, 엘리트 선수, 6학년짜리 선수인데 시합 때 비를 좀 맞아가지고 좀 웹이 좀 형태가 틀어지는 것 같다. 아까 공이 약간 흐르는 것 같다. 그래서 리터치 맡기로 오셨었어요.
근데 아버님이랑 같이 왔는데 아버님 먼저 내려왔는데 커피를 들고 오신 거예요. 뭐 그 커피를 또 사오셨어요? 그랬더니 이거 제가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꼭 사가라고. 예, 뭐 중요한 대회에서 중요한 게임에서 도루 2개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실장님 아빠 실장님한테 갈 때 꼭 커피 사다 주세요.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2잔씩이나 얻어 먹었습니다. 정말 귀한 1번 타자 잡았답니다. 1번 타자를 도루를 잡았답니다. 아, 멋지죠. 그런 것 같아요. 글러브를 제가 해주면서 이렇게 엘리트 선수를 만날 때 보람이 그런 것 같아요. 지가 잘한 거지 뭐 내가 뭘 좋아해 줬겠어요. 근데 어찌 보면 그 친구가 밑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결국 60 패턴에서 24 패턴으로 180로 갈아타긴 했지만 캐칭을 했을 때 공을 물어준다라는 거 밑에 이런 부분에서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뭐 어깨가 타고난 거잖아요. 본인들이 어차피 연습한 거고 송구는 본인이 연습한 건데 거기서 제가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받아들이기에는 미트가 좋아서 돌을 잡았다라고까지 이렇게 너무 오버한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친구가 그렇게 생각해 준다는 생각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봐야 이제 13살, 만으로 11살, 12살인데 실장님 고맙다고. 자기 용돈으로 산 거래요. 아빠가 산 거 아니래요. 꼭 얘기해야 되려고. 네. 그래서 이 커피를 마시면서 볼 때마다 어제 오늘 계속 흐뭇하고 있습니다. 사설이었고요. 사족이었고요. 자, 홀오브 페인 컴퍼니 그 이준 대표님이 하시는 건데 홀오브 페인 컴퍼니라는 게 나온 게 처음에는 이제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최정 선수나 정근호 선수, 그 예전에 이종욱, 손시현, 뭐 김동주 선수 막 이렇게 한참 그 윌슨 호프 모델에서 나왔었잖아요. 근데 사실 홀 오브 페임이 뭘까요? 네, 명예의 전당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래서 홀 오브 페임 컴퍼니가 나왔을 때 원래는 윌슨 베이스볼 스포팅인가 뭐 아무튼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 홀 오브 페임 컴퍼니가 나왔던 계기는 그것던 것 같아요. 처음에 윌슨을 선수용을 그렇게 지금으로 하면 GM 모델, 선수 지급용 모델, 계약된 선수들 모델을 만들어서 판매하던 회사였는데 중간에 이제 윌슨을 또 어떤 업체가 치고 들어가서 선수용을 또 뺏어간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잠깐 정근호 선수나 그 지금 그 홀 오브 페임 선수들 멤버들 중에서 지금 은퇴한 선수 이렇게 손시현 선수, 정근호 선수 뭐 대표적인 선수들이 이제 롤링스로 싹 갈아탄 적이 있었죠. 네, 윌슨 계약을 어디서 이렇게 뺏어간 거예요. 선수들 쪽을. 근데 어차피 선수들은 그 회사를 보고 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홀 오브 페임이고 내가 윌슨을 취급할 수도 있고 롤링스를 취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느 브랜드를 하든 자기 회사에 이름을 건 홀 오브 페임이라는 그런 제품으로서 이제 팔 수 있다라고 이제 확장이 된 의미죠. 그래서 홀 오브 페임이라는 게 어찌 보면 그때부터 이제 홀 오브 페임 컴퍼니 이제 호프가 된 게 그 회사에서 취급하는 글러브가 이제 고유명사가 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그 윌슨을 뺏은 업체가 좀 개판을 치는 바람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그 업체가 제대로 잘 못해서 업체가 잘렸고 근데 그 나머지 그 재고들 주문 발주한 거 안 찾은 것들을 결국 KMB 스포츠가 또 떠 안아서 또 1, 2년 하다가 결국엔 다시 이준 대표님이 맡아서 정상화가 된 거죠. 아무래도 선수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이랑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선수들 GM 모델을 만들 때 어찌 보면 지금의 윌슨 이렇게 미국에서 판매되는 것과 좀 다른 뭐 센서티브레드냐 프로스탁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패턴적인 거라든지 이렇게 선수들과의 피드백 그다음에 사양 어쩌면 한국 선수들이 좀 좋아하는 사양으로 이렇게 중간에서 의사소통을 한 게 홀 오브 페임 컴퍼니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홀 오브 페임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제가 하는 넘버 세븐 샤보더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아톰즈랑도 콜라보를 하고 아톰즈 코리아랑도 콜라보를 하고 원에이트랑 콜라보를 하듯이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홀 오브 페임 컴퍼니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도매가 안 됩니다. 네, 저도 못 삽니다. 저한테 사달라고 부탁하지 마세요. 뭐 대표님 아시니까 하나 못 구해요. 오로지 계약된 선수들한테 선수용 오더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제 글러브 제 이름 새겨서 하나만 선수용으로 오더 안 될까요? 안 된답니다. 야 단칼에 그냥 딱 네 오로지 선수들만 쓸 수 있다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요 선주문하고 그 처음에 포캐스트로 계획된 수량 이외에는 더 이상 생산도 안 되고 추가 생산 안 된다라고 하시네요. 네, 그게 이제 좀 차이고요. 그렇다면 그 계약된 선수들이 아닌 여러 선수 모델들이 또 나오잖아요. 뭐 웨아 같은 경우는 글러브 모델 하나에 이름 여러 개 붙어 있고, 네, 그런 모델들이 이제 아머스포츠에서
전국에 있는 용품점들한테 도매를 줄 수 있는 퀄리티는 얘랑 거의, 그러니까 사양은 이제 기본 자재 사양 거의 똑같은 품질의 제품인데 디자인이 좀 다른 걸로 나온 것들이 이제 A2K 코리아 모델들이고요. 제품의 품질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종 모델 같은 게 되게 귀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루지 않는 모델이기 때문에. 김동주 선수 모델도 그랬고요. 박진만 선수 모델 같은 경우도 그 코리아 A2K로 나오지 않는 라인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희소성이 있긴 한데 그냥 그 코리아 A2K 모델 사셔도 디자인 마음에 드는 거 사셔도 돼요. 품질적으로는 큰 차이 없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KBH 모델 키브라이언 헤이즈죠. 모델 설명하면서 제가 1787 기존의 그 베이지에 빨간색 한 5, 6년 쓴 글러브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또 기분 좋은 게 요 글러브예요. 이게 중간에 호로페임에서 이제 흙 뺏어서, 그래서 호로페임 컴퍼니, 지금 호로페임 컴퍼니가 롤링스를 하던 당시에 그때 윌슨을 담당하던, 그래서 그때 이름을 뭐로 지었냐, 프레모 리미티드 에디션. 네, 프레모 시리즈 기억나시죠? 옛날 글러브 구별하실 때 윌슨 마크가 이렇게 직자수로 돼 있으면 이게 선수용 사양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동그란 패치에다가 들어가지 않은 게. 어쨌든 그 모델인데 요거 거의 10년 된 거예요. 요 제품을 왜 보내셨을까? 바로 중고로 요걸 사신 분이 저한테 이 제품을 보낸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드려야죠. 너무 감사합니다. 잘 써주셔서. 네. 이분은 제가 유니크 시절 때 대학생이셨던 분이에요. 지금의 아기가 저희 얘기랑 비슷하다 그러네요. 30대 후반, 중후반 되셨고, 거진 10년 된 글러브예요. 1787 모델. 그래서 요거 리터치 겸 점검하러 보내신 거예요. 요걸 딱 사서, 중고로 사서 껴보니까, 이거는 실장님한테 보내야겠다. 간만에 글러브 사는데 이런 게 왔기 때문에 살릴 수 있을까요? 한번 살려보죠. 네. 근데 얘 같은 경우가 너무 잘 쓰셨어요. 얘는 진짜로 이 모델 많이 보셨죠? 약간 실버 광택 들어간 이 회색, 이 약간 뭐랬죠? 그 미즈노를 보면은 저기 샴페인 핑크 막 그런 것처럼 약간 코팅된 은박 가죽이고 바닥은 검정 가죽, 그리고 빨간색, 노란끈, 이 라인업으로 1787에 곡구보 들어간 것도 요 라인업이 있었죠. 네, 보시면 얘도 다 잡혀요. 네, 어쨌든 이 손님 피드백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제가 리터치도 안 한 거예요. 손 볼 게 없어요. 바닥도 뜨는 게 없어요. 10년을 썼는데 웹이 늘어나질 않아. 네, 그냥 그 모양 그대로. 근데 되면 다 들어온대요. 그냥 이거 가지고 야구 그냥 이거만한 글러브가 없대. 그래서 요게 이런 느낌이랑 같냐? 아닐 거예요.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느낌이 나올 거예요. 전혀 다른 느낌의 외형의 글러브가 길이 나오겠지만, 하지만 손을 넣었을 때랑 공 무는 방식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접근이 될 거지만, 어쨌든 10년을 썼는데 너무 좋아요. 네. 앞으로 뭐 좀 더 손을 본다면 뭐 나중에 바닥에 들 때면 그때나 보정을 보겠지만, 지금 보정도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여기서 형태가 조금 더 컴파운더로 채운다는 끈을 풀렸다 끼우다 보면 또 밸런스가, 본인이 쓰던 밸런스가 틀어질 수가 있잖아요. 시즌 끝나고 맡기시던가, 뭐 시즌 끝나고 한 3년 내에 뜬다, 그때 맡기셔도 되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거예요. 이 새끼 부분이 너무 바깥쪽으로만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 옛날 야구이죠. 코어로만 느끼고 있죠. 그러다 보면 이게 점점 이런 데가 새는 경우가 나오니까 1, 2, 1에서 1, 2 부분을 조금만 더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요것만 조금만 더 매만져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아랫배 윗배가 확실하게 물리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잡아줘야 나중에 담는 거를 할 때 잘 담기는데, 이게 퍼져 있으면, 이거는 새끼 손가락의 그 각도에 대한 영상 제가 전에 올려드렸잖아요. 그 영상 참고하시면 그것만 조금만 더 접목하시면, 이렇게 접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놓으면 좀 더 이런 부분까지도 더 잘 잡히는
백으로 잡았을 때 이런 부분도 잘 물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내주신 분 너무 잘 써주셔서 고맙다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말씀드리고요. 전에 키브라이언 헤이즈 모델 설명할 때 글러브보다 2배의 수명, 벌써 시간이 지난 글러브임에도 불구하고 손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 네.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거. 네. 이게 바로 드루아 글러브가 아닐까요? 제가 항상 목표로 삼는 게 되게 뭐 이상이 높다라고 사람들한테 그런 게 아닐까 스스로한테도 반문하기도 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게 저의 이상형일 수도 있어요. 네, 5년 10년을 써도 형태에 큰 변화가 없고 뭐 끈이 끊어지지 않고 물론 강한타고 와서 웹받다 보면 끈이 이제 잘못이다 보니까 툭 끊어지는 경우는 있겠지만 이렇게 지속 반복적으로 오래 써서 이런 식으로 늘어나서 끊어진다라든가 아니면 얼마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나서 웹이 이렇게 돼서 늘어나서 끊어진다라는 그런 게 아닌 이상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항상 가공도 그렇게 하겠지만 쓰시는 분도 좀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어찌 보면 저 멀리 있는 이상형일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목표를 갖고 이런 목표를 10년이 돼도 실장님 10년 후에도 아니 5년 후에도 너무너무 잘 썼습니다. 공 빠지는 거 없이 여기저기 손바닥 전체 다 잡히고 또 잘 물리는 글러브를 썼습니다 라는 인사를 받는 게 제 목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종 모델 바뀐 건 없어요. 하지만 마타가 있고 와이드인지 모델을 어떻게 잘 썼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충분히 이 형태가 나와도 이것밖에 안 움직여요. 물론 이거 쓰려면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쓸 필요가 없이 꽉 잡아도 물려도 충분히 잘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데가 휘지 않아도 다 잡힌다라는 거 그걸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최전 글러브랑 1785 얘기는 별로 안 했네요. 앞에 1785 영상도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 김지찬 모델도 마찬가지로 사각을 만지는 거 똑같고 최정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 영상들 참고하셔서 잘 쓰시면 될 겁니다. 이 글러브 주인도 잘 쓰실 거라 믿어요. 네. 아무튼 우리 한번 이렇게 멋진 글러브들로 한번 다시 잘 써서 오래오래 한번 잘 써보자고요. 아셨죠? 자, 이상 최전 글러브랑 1785 영상 제가 찍어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야는 내야고 투수는 투수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D33이 대안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저는 아니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 패턴은 비슷하게 공유될 수 있겠지만 안에 들어간 스펙이나 이런 사양들이 절대 내야용은 아니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넘버 7이었고요. 다음 영상도 또 빨리 준비해서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홀오페임 지금 글러브들 지금 요번 주에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외야 글러브는 딱히 찍을 건 없을 것 같고요. 내야에서 이 정도만 하면 웬만한 건 다 다뤘다고 보고요. 다음엔 또 이제 다른 이야기로 새낙을 파트 11을 찍어야 됩니다. 그건 언제 찍지? 새낙을 파트 11 찍기 전에 지금 미리 스포를 드리면 전에 말씀드렸던 겐다 선수 빵떡 영상부터 찍을 거예요. 그거를 또 활용해서 새낙을 파트 11에서 또 얘기를 해야 돼서 그거 찍을 거고 그전에는 일단 미즈노 미즈노 내야와 외야의 차이 되게 단순한 건데 그것도 영상 준비 중에 있으니까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 최전 글러브 얘기였고요. 긴 얘기 봐주셔서 감사하고 글러브에 대한 간단한 설명 앞에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뒤에는 상적적인 얘기니까 아셨죠? 자,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저는 이만 이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